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과대학과 교수들이 오늘부터 진료와 수술, 외래 진료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울 후보가 재개발 호재가 있는 주택을 아들들에게 증여해 아빠 찬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되지만 청년층의 선거 관심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안과 제주를 오가는 정기 노선이 4월부터 재개됩니다. 제주항공은 주 4회, 진에어는 주 2회 운항합니다. 총선에 나서는 우리 지역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분석하는 광주 MBC 총선 기획보도 공약 정책 한판 승부, 줄여서 공정한 보도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옛 방직터 부지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광주역 일대 개발 등 도심 재생 사업이 한창인 광주 북구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과 옛 전일방 공장 부지 개발 사업으로 점차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는 북구갑. 선거인 수는 15만 8천여 명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구도심과 골목 상권의 활성화가 지역의 최대 현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민의힘 김정명, 진보당 김주업, 무소속 장경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 논란 끝에 공천장을 거머쥔 정준호 후보는 이제는 지역민을 위해 뛸 때라며 도심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뽑았습니다. 서방천을 복원을 해서 광주에 청계천을 만들어서 인도 전남방직 부분의 개발 효과가 중흥동까지 연결이 되고 몰세권 효과를 좀 일으키는. 지게를 어깨에 지고 선거구 곳곳을 누비고 있는 김정명 후보는 지역민들에게 진짜 일꾼을 뽑아달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주 공공의료원을 광주 북구에 예타를 면제하여 300병상 규모로 설립 유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김주업 후보는 지금보다 복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앞서가는 복지 정책을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구에는 기초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복지특별구역 지원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일정 정도 이상의 예산이 복지 비용으로 쓰는 데는 국가가 직접 지원함으로써 북구갑에서만 4번째 출마한 무소속 장경수 후보는 도심 관광 활성화 공약으로 물밑에서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전 세계적인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드는 것이 꿈이고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무상, 출산, 육아, 돌봄, 교육 그 부분에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체된 광주역을 되살리기 위한 해결책으로 김주업, 장경수 후보는 전면 개발을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을 하고 그 밑에 지하를 뚫어가지고 남과 북이 관통할 수 있도록 우리 관광형 5.18 타워를 세워가지고 우리 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정준호, 김정명 후보는 KTX 등 새로운 노선을 추가해 교통 중심지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역 기능을 유지를 하되 KTX까지 지금 다시 증편을 해서 입성을 시키는 그 기능 유지 쪽으로 저희는. 이 달빛 고속도로 이 첫 관문으로서 우리 광주역입니다. 광주역이 있어야 광주 전체가 삽니다. 4명의 후보 모두 곽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을 조속히 이전하고 해당 부지는 공원과 산업단지 조성 등 반드시 지역민을 위해 재탄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광주 도심의 중심지였던 북구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에 유권자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 매우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정말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먼지도 모두 거친 가운데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이른 오전에는 1km의 가시거리 안팎에 짙은 안개가 낄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7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23도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아파트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보증보험 갱신도 안 돼 재산권 보호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요. 임대사업자의 경영난으로 벌어진 임차인들의 사연을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광양시 마동의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민들은 지난해 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광양시로부터 임대사업자의 부도등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120여억 원에 대한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지방세 등도 체납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은 10월 만료된 이후 갱신되지 않아 임차인들의 재산권 보호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퇴거 예정이던 일부 세대는 보증금 1억 4,700만 원을 받지 못해 나가지도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한 번에 드려야 되는데 그전에는 뭐 1,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와중에 임대사업자의 배임, 횡령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임대사업자 은행 거래 내역에서 전 대표이사와 그 가족이 소유한 다른 회사에 자금 53억 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경찰에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다른 쪽 자녀분들한테 기금이 흘러간 정황들을 회계장부나 우리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를 했고 취재진은 임대사업자 사무실과 전 대표이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5개월간의 법률 검토 끝에 보증료를 납부한 세대에 한해 기존 발급된 보증서의 효력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최근 안내해왔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완도의 한 섬마을에서 그동안 누수된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해야 한다며 요금 폭탄이 예고돼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K-워터 측이 갑작스러운 점검 끝에 이 같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안내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피해 세대수와 정확한 원인 등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 섬마을에 시집와 평생을 이 집에 살아온 선복심 씨. 지난주 수도 검침을 위해 집을 찾아온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 직원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수 때문에 다음 달에는 평소의 수십 배에 달하는 물세를 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30만 원 남게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다음 달에. 그러니 13,000원 나왔는데 그때 30만 원 나온다고 몇 배가 나왔습니까? 취재 도중에만 선 씨 집 인근에서 비슷한 요금 폭탄을 예고받았다는 세대가 8곳 더 확인됐습니다. 각 세대들은 지난 11일부터 합동 검침을 왔다는 K-워터 본부 직원들로부터 이 같은 안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누수로 추정된다는 일관된 안내 속에 각 세대에 전달된 다음 달 수도요금은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물이 이렇게 샜으면 진즉 빨리빨리 알려줬어야 맞지. 이제 검침 와가지고 이제 100만 원 넘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또 일부 주민은 수개월 동안 고지서조차 받지 못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걸 영주를 안 갖다 줄게. 물어본 게 갖다 놓는데 바람에 날아가는 거다고 그러더라고. 연체료를 100만 원만 다 냈거든요. 한 9개월치를. 계속 띵이 안 오니까 우리는 지루로 납부하잖아요. 본인 말로는 현관 앞에다 꼽아놨는데 바람에 날아갔다. 해당 섬에서 과다한 요금이 부과된 세대수와 이유를 묻는 질문에 K-워터 측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답변을 꺼렸습니다. 점검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검침원이 아닌 본부 직원들이 투입된 갑작스러운 점검이었는데도 수도 검침원들의 실수를 방지하고 정확한 물량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 절차였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의구심이 들 때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고 그렇습니다. 누수라고 싶으면 가서도 볼 수도 있고. 해당 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사용되고도 수도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물의 양은 34,500여 톤. 해당 섬의 한 달 공급량입니다. 이 같은 양이 각 세대에 한꺼번에 부과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용량을 점검하고 누수 확인 등의 업무를 해야 하는 검침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에 있는 이 톱니바퀴가 물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돌아가면 누수를 의심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검침 태만인지 시설 문제인지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한 주민들은 다음 달 폭탄이 될지 모를 고지서를 불안감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반발한 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늘부터 진료 축소를 예고해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40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 두 대학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직서를 취합한 결과 각각 30%가 넘는 교수들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두 대학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60% 수준이고 수술도 중증과 응급 환자 위주로만 진행돼 평소보다 30%가량 줄었습니다. 90대 입소자의 건강 악화 징후를 보호자에게만 고지하고 즉각 병원 이송 조치는 하지 않은 요양원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 박상현 판사는 광주의 한 요양원 운영자가 업무 정지 45일 처분을 내린 광주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노인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은 중증 노인성 질환 환자라 하더라도 이상 증상이 보일 경우 즉시 진료받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 의료인이 아닌 보호자에게 상태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보호와 치료에 충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전통주 가운데 붉은색을 띠는 술은 홍주가 유일한데요. 한약재인 지초의 독특한 맛과 빛깔 때문에 호불호가 엇갈렸는데 고급화와 젊은 층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산수유꽃이 절정을 이루고 벚꽃이 피어나는 초봄. 남도의 기온이 오르는 요즘은 진도 홍주 제조업체들이 분주해지는 때입니다. 쌀과 검정쌀, 보리 등 곡물에 누룩을 넣어 발효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요즘이 발효의 최적기. 보름간의 발효를 마치면 압착과 정제 작업을 거쳐 투명한 백주가 생산됩니다. 여기에 한약재인 지초를 담가 걸으면 투명한 붉은빛의 진도 홍주가 만들어집니다. 동의보감에 지초는 건위, 강장, 해독, 해열, 황달 등의 효능이 있다고 기록돼 홍주는 약주의 대명사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알코올 농도 30%, 독특한 향으로 호불호가 엇갈립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달라진 젊은 층의 음주 문화를 겨냥해 하이볼 세트가 출시됐고 지초를 넣기 전 상태인 백주, 소주와 중국술, 위스키 소비층을 겨냥해 평균 30% 정도인 알코올 도수를 40%, 60%까지 높인 제품도 개발됐습니다. 아무래도 현 세대에 맞춰야 되겠죠. 현 세대에. 그래서 변화를 많이 주려고 하는데 저도주 같으면은 이제 우리 소주한테는 못해 보이겠죠. 그래서 고도주를 고시마시고. 국내 주류 매출에서 전통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3%. 홍주는 그중에서 매우 작습니다. 지역 연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도구는 무형문화재인 홍주 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해외나 아니면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요. 고려시대에 만들어져 조선시대에는 최고의 술로 인정받은 뒤 한국의 전통주로 자리 잡은 홍주. 단순한 전승과 보전 차원에서 벗어나 세계화하는 전략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까지 열흘도 남지 않았지만 청년층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30대 이하 유권자의 상당수가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의향도 50% 내외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역 대학생들에게 이번 총선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누가 후보로 나오는지 아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크게 변화를 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정치에 크게 관심이 아직 없어서 좋아하는 분야랑 안 좋아하는 분야랑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최근 여수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0대 이하의 33%, 30대의 23%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름, 무응답을 선택했고 비례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각각 45%와 38%로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대선 같은 거는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는 크게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79%를 차지했지만 20대 이하에서는 46%, 30대에서는 57%만이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보였습니다. 정책적 효능감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피부로 와닿는 공약이 좀 없었고 그냥 뭐 누가 되든 뭐 다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좀. 총선 전체 유권자 가운데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30%가 넘지만 투표율은 여전히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주의적 성향을 탓하거나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낙인 찍기 전에 지금까지 정치권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여 왔는지,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담아낸 공약이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로 제시하는 청년 정책의 범위가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거를 우선 공급한다라고 하는 식이 전부 다 대부분이고 청년들에게 이러한 정책의 완결성을 보여주는 정당도 없었다.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을 투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정당과 후보자들의 몫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무안공항 제주 정기 노선이 4월부터 재개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주항공은 매주 4회, 진에어는 매주 2회 운항 승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무안 제주 노선을 운항할 계획입니다. 무안공항은 이 밖에도 10월까지 중국 장자제와 연길, 일본 사가, 몽골 울란바토르 등 3개국 5개 국제 정기 노선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울 후보가 재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한남동의 단독주택을 소득이 없던 20대 두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 후보의 두 아들은 각각 25살과 23살이던 지난 2019년 어머니로부터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단독주택을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는데 당시 증여세는 양 후보가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에 신고된 해당 주택가액은 9억 3천여만 원입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 지적에 대해 양 후보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편법 대출도 꼼수 증여도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증여라고 해명했습니다. 총선 브리핑 시간입니다. 장도국 개혁신당 광주 동구 남구을 후보는 광주의 대표 문화예술 관광 거점인 동구에 국제 아트스쿨을 설치하고 전국의 공연 예술가들이 모여들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혜정 진보당 광주 서구울 후보는 광주에 자체 공공은행을 만들어 자영업자 초저금리 융자, 수익금 시민 환수 등을 제도화해 지역의 경기를 회복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화순 후보는 화순에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해 호남권을 넘어 국내 최대의 첨단 의료복합단지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전국의 명산에 5만 기 가까운 무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무덤 대부분은 등산로가 아닌 산 깊숙한 곳에 있어 산림 훼손이나 산불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대전문화방송 윤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룡산 국립공원에 들어서자 잡초가 무성한 묘지가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꽤 오래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턱으로 올라가 보니 관리가 꽤 잘된 묘지도 있습니다. 국립공원에는 묘지를 만들 수 없지만 이 묘지들은 계룡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1968년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니다 보면 산에 뭐 등산로 주변에 많이 있는 건 많이 봤죠. 새길은 많이 봤죠. 길 없는 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있는 묘지는 4만 5천 기가 넘습니다. 문제는 묘지를 드나드는 성묘객 탓에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는 겁니다. 묘 주변으로는 성묘객들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소주병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원인 모를 산불이 나기도 합니다. 향을 띄우신다거나 아니면 흡연하는 행위로 인해서 산불이 간혹 발생해서 묘를 관리하시다 보면 간혹 주변의 수목을 훼손하는 경우.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연구자의 신청을 받아
국립공원 안에 있는 묘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신청은 많지만 한 기를 파묘하는데 평균 600만 원 넘게 들다 보니 지난해에는 전체 묘지의 0.5%에 불과한 200여 기만 자리를 옮겼습니다. 묘지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 공단 측은 문화유적지나 탐방로가 가까운 묘지를 우선 이장하고 있다며 국립공원 안에 인화물질을 반입하거나 통제 구간을 무단으로 출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봄을 맞아 싱가포르에서 온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제주에서 특별한 여행에 나섰는데요. 기존의 단체 패키지 여행과 달리 나만의 취향을 찾아 소규모로 여행하는 특수목적 관광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송원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 기운 가득한 푸른 제주바다를 따라 자전거 행렬이 시원하게 내달립니다.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는 이들은 싱가포르 관광객들. 자전거 동호회 회원 42명이 특별한 자전거 여행을 즐기기 위해 제주를 찾은 것입니다. 5박 6일 동안 제주의 바닷가를 따라 243km를 달리며 시시각각 변하는 색다른 매력에 빠져듭니다. I saw the barrels where the hainos were. I knew they were down below because the barrels were there. Seeing the canolas and. 이번 여행 상품은 제주관광공사가 싱가포르의 한 자전거 동호회와 협의해 지난해 개발했습니다. 작년 봄, 가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올 가을 상품은 이미 완판됐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Safe and good cycling infrastructure. It is a very good exposure for the first timers going overseas for cycling holidays. So I can see a big potential. 이처럼 특별한 주제를 갖고 소규모로 여행하는 특수 목적 관광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자전거 여행에 이어 낚시, 올레길 걷기 같은 제주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10명에서 30명 사이의 소규모지만 체류 일정이 길고 씀씀이도 커 기존 패키지 여행 상품보다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제주에 최하 6박 7일 일정으로 오시고 그다음에 제주 전역을 사이클링 하시면서 돌아다니면서 도내 곳곳에서 직접 소비를 하고 계십니다. 겉핥기식으로 둘러보는 단체 관광에서 벗어나 제주의 특별한 멋과 맛을 체험하는 특수 목적 관광이 새롭게 떠오르면서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경남 진해에서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군항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 축제에서는 먹거리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MBC 경남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해 군항제의 먹거리 마켓입니다. 한 가게에서 주문해보니 꼬치 어묵 2개를 빼 그릇에 담습니다. 작아서 다음에 오면 새 거지 드릴게. 주변에 또 다른 가게. 메뉴판에는 꼬치 어묵 6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시켜봤더니 꼬치 어묵 2개를 담아줍니다. 이게 꼬치 몇 개예요? 꼬지요? 3개. 6개 아니에요? 저거하고는 또 틀려요. 꼬지 길게 해놓은 꼬지 하나 이렇게 깨진 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비싼 어묵으로 해가지고 한 거. 축제 주최 측과 상인들이 꼬치 어묵 6개를 10,000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무신고 음식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메뉴도 창원시가 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합니다. 10,000원짜리 꼬치 어묵을 시켰더니 역시 2개뿐입니다. 꼬치 몇 개 정도? 사정이 이렇지만 행정기관의 단속과 지도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실제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메뉴판을 확인하고 음식점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지만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이 15,000원 가격에 만족을 만족해요. 기준으로 정한 양에 맞게 음식이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진 않습니다. 대다수 메뉴는 중량 같은 기준도 없습니다. 양을 좀 가늠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그 제품에 따라서 중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자 일부 상인들은 스스로 가격을 내려 팔고 있습니다.
비싸게 파시는 분들 때문에 되게 억울하고 해서 그래서 좀 가격도 낮추고 양도 많이 드리고. 창원시는 바가지 요금 업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군항제에서 영구 퇴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지난 1, 2월 광주 지역 평균 일조 시간이 평년보다 23% 감소한 가운데 광주시가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 농작물 지원에 나섭니다. 딸기와 토마토 등 시설 원예 작물을 비롯해 피해를 입은 농가는 오는 5일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농림부 보고를 거쳐 헥타르당 채소류는 240만 원, 과수류는 249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첨단 전략산업과 청정에너지, 문화 콘텐츠 분야 등 지방시대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한 6개 산업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전남은 최근 광양, 여수, 순천 등 광양만권 2차 전지와 여수 수소산업 클러스터, 순천 문화 콘텐츠, 목포 해남 해상풍력 등 3개 지구, 6개 산업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정부에 일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은 또 해당 시군과 함께 투자기업 지원을 위해 세제, 재정, 정주 여건 등 전방위적인 지원도 고심하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 환경 제공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 아주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돼서 바깥 활동하기 정말 좋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른 오전 중에는 가시거리 1km 안팎의 짙은 안개가 낄 수 있어서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7도 안팎에서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 23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게 나겠지만 낮 동안 정말 포근하겠습니다. 장흥 3도 안팎으로 쌀쌀하지만 한낮 기온은 무려 2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23도로 정말 포근하겠고요. 여수의 낮 기온 1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 내일 밤부터 목요일까지 봄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